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조태임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네, 삼각학수 하루 만에 여야 급냉각. 어제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연설이 있었는데 분위기가 상당히 급냉했습니다. 네, 그 협치에 시동 걸었지만 하루 만에 시동 꺼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연설에서 협치란 단어는 이제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 그 국민의힘에서 제안했던 민생경제협의체 역시 이제 성과를 내야 한다 정도로만 이제 언급했어요. 대신 내란이란 단어는 26번, 내란 청산 15번. 그러니까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보복이 아니다, 시대 정신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 정청래 대표 연설 일부 장면은 이제 보고 오겠습니다. 네.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닙니다. 내란과 절연하십시오.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십시오. 그리고 국민들에게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진정 어린 사과를 하십시오.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명심하십시오. 자, 이제 이렇게 발언을 하고 국민의힘에서 강한 항의가 나왔고 일부는 퇴장하기도 하고 그랬던 네, 거죠. 맞습니다. 국민의 의원들 지금 보신 것처럼 고성 지르면서 일부 퇴장하기도 했고, 또 정청래 대표 이외에도 그 특검법 개정안 이제 신속 처리 요구했고, 또 국민의힘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내란 전담 재판부 이런 것들도 이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 될 수 있다는 경고도 했고요. 그래서 결국 하루 만에 대야 강경 모드로 돌아섰다 이렇게 평가 나오는데, 또 민주당 내에서는 그래도 얘기 들어보면은 정청래 대표 발언들 보면은 약간 좀 수위 조절했다는 평가도 나와요. 그러니까 말끝 어미들을 보면서 해야 한다라기보다는 할 수 있다. 이제 내란 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 라기보다는 내란 재판부를 만들라는 여론이 높다. 이런 식으로. 어미를 다 조정한 네, 거라고요? 어미를 약간 이제 좀 조절한 것 같다. 원래 준비됐던 원고는 그럼 더 셌다?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평소 스타일대로면 해야 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나마 이제 그 끝에 말끝 어미를 좀 조절한 것 같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예. 네, 지금 야당은 당연히 이제 반발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 국민의힘은 바로 불쾌감 드러냈어요. 보통 이런 연설 있으면은 대변인 논평 형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어제는 아예 장동혁 대표가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그 부분도 직접 듣고 올까요? 네. 저는 거대 여당 대표의 품격을 기대했는데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기세는 여의도 대통령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내용은 거울을 보면서 자기 독백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통령께서 어제 정청래 대표에게 여당이 더 많은 것을 가졌으니 양보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양보는커녕 연설 내내 여전히 국민의힘을 없애겠다는 이야기만 반복했습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쭉 듣고 나니까 전날 삼각학수하면서 웃었던 그분들은 어디 갔나? 그게 전날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하루 만에 정말 더러 이제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또 표정도 좀 매섭죠. 네. 근데 장동혁 대표 말을 보면은 마치 여의도 대통령을 보는 듯했다. 전날 대통령에게서 이제 여당이 더 가진 만큼 양보하라고 했는데 정 대표는 오히려 국민의힘 없애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라고 했지만 지금 권력을 독점한 건 누구냐, 어느 당이냐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어제 정청래 대표 발언은 이제 강성 지지층용 자극적 언사로 가득했다. 특검 장기화, 특별재판부 설치는 또 다른 권력 남용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제 정청래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고, 오늘은 이제 국민의힘 차례잖아요. 네. 원래는 당대표하고 원내대표가 번갈아 가면서 이 교섭단체 네. 연설을 하는데, 맞습니다. 원래는 김병기 대표 원내대표 차례였는데 정청래 대표가 순서를 좀 바꿔달라 요청해서 한 거라면서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민주당에 확인했는데 네. 그런 사실이 없다. 일단 이제 그렇게만 그럼 원래 입장 정청래 발표를 대표가 하는 거였다는 얘기예요?
그건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당정 갈등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제 관련한 기사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것도 마치 당정 갈등으로 인해서 순서가 바뀌었다 나오는 것 같은데 민주당 쪽에서는 그런 사실 전혀 없다. 정청래 대표가 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런 입장이어서 이 부분 좀 향후 요거는 상황을 잠시 봐야 후에 될것 같아요. 한민수 어. 당대표 비서실장 출연하시거든요. 네. 제가 다시 한번 여쭐게요. 여하튼 국민의힘은 송원석 원내대표 차례인데 네. 혹시 여기도 좀 어떻게 순서가 바뀌는 건가 어떤 건가 여기는 싶어서요. 오늘 송원석 원내대표가 합니까? 합니다. 네, 예, 송원석 예. 원내대표가 하고 이제 국민의힘은 아무래도 전날 이제 정청래 대표가 좀 거세게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어떻게 보면은 쉽게 오히려 더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관세 협상 그리고 지금 미 조지아주 그 한국인 구금 관련해서 좀 집중 공세를 할 것으로 보이고 내일이 이재명 정부 이제 취임 100일째거든요. 거기에 맞습니다. 맞춰서 집중 공세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을 향해서는 지금 입법 독주 또 특검의 과잉 수사 이런 부분 지적할 것으로 보이고 또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뭐 노란봉투법이나 더 센 상법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 연설에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김준일 평론가. 예. 어제 저희가 한칼 토론 시간 저희 코너에서 음. 장성철 소장하고 김준일 평론가가 악수하는 모습은 좋았는데 음. 이게 얼마나 갈까 모르겠다. 예. 야. 반나절 하루 갔네요. 예. 헐리우드 액션 아니냐 막 이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예. 아 근데 저는 그 평론이 틀리길 바랬거든요. 예, 협치 모드가 좀 길게 이어지길 바랬는데 오래가지 못했네요. 예. 그러니까 역시 정청래다라는 게 아마 여기저기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원들, 민주당 당원 또 뭐 열성 당원들은 역시 정청래네라고 이제 박수 치면서 이렇게 했을 테고 뭐 다른 뭐 국민의힘이나 뭐 아니면 뭐 국민들은 역시 정청래다. 같은 역시 정청래단데 네. 톤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 이준석 대표도 그 개혁신당 대표도 명불허전이다. 정청래는 정청래다웠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쇼츠 영상을 양산하기 위해 준비한 듯한 자극한 언사만이 가득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준비해 온 거죠. 그래서 사실 뭐 내용이 큰 틀에서 봤을 때 저는 틀린 내용은 별로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 예를 들면 이제 위헌정당 해산 심판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뭐 추경호 전 원내대표 수사 등등등 이게 단순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 당 소속이라서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뭔가 이렇게 국회 표결에 방해했을 가능성 뭐 제가 평론가로서 그런 거를 많이 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먹구름이 밀려오고 있다. 근데 이제 그건 평론가가 할 얘기고 당 여당 대표가 하는 거는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작심하고 왔다라는 건 이게 여러 가지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최근에 이제 당정 갈등 얘기도 있었잖아요. 우상호 정무수석하고 뭐 검찰개혁 관련해서 이견이 있어가지고 예, 뭐 설전이 있었느니 없었느니. 뭐 이견 없다는 없다라고 얘기는 근데 나오긴 했지만 어제 그 중앙일보 보도 여기서 잠깐 짚고 갈게. 어제 아침 중앙일보 보도 파장이 컸잖아요. 검찰 개혁의 이 후속 입법을 만드는 추진단에 당이 들어가느냐 마느냐를 놓고 우상호 수석은 안 된다. 정청래 대표는 들어가기로 사전 협의했었다. 요걸로 설전이 있었다는 게 중앙일보 보도였는데 그 후에 대통령실에서 이견은 없다. 요런 해명 자료가 나왔거든요. 예. 그럼 설전은 있었던 거예요? 뭐 있었는데 이견은 없는 거예요? 아니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게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거 뭐 경향신문에 우상호 정무수석이 또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뭐 이게 언제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네. 이 이견에 대해서는 뭐 이견은 없다라는 얘기는 하지만 설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들 언급을 안 하는 걸 보면은 분명히 뭔가 다른 얘기들이 있었다라는 거는 뭐 인정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정청래 대표는 일종의 이제 마이웨이를 좀 선언한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내란 정당하고 싸우겠다라는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하고 강하게. 이게 보면은 이제 정치적 맥락으로는 네. 이 당정 갈등에 영향이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도 좀 이게 정치적 맥락에서 해석이 좀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어제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얘기한 게 이제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여의도 대통령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이제 야당 시절에 여의도 대통령이랑 호칭이 있었는데 지금은 대통령이 이제 민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무슨 맥락이었냐면 예. 윤석열 대통령이 있지만 거대 야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여의도 대통령 아니야? 여의도 국회의 다수당이니까 이 얘기였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인데 거대 이제 야당 출신의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여당 대표를 여의도 대통령 하니까 이게 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듣는 이재명 대통령 불쾌하라고 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쵸.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거 이거는 당정 갈등의 그 틈바구니를 틈새를 파고들겠다.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송원석 원내대표도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쓰고 지금 부쩍 이제 야당에서 많이 그 현장에 쓰고요. 제가 오늘 일간지 사설을 봤는데 7군데서 이거를 정청래 대표 그 10대 일간지 중에서 7군데가 셌거든요.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한겨레 정도만 뭐 이 정도 할 수 있지만은 협치의 끈을 내란 청산 민생 회복을 같이 해야 된다 정도 했고 뭐 예를 들면 한국일보 정치보건 악수 하루 만에 국민의힘 해산 운운한 정청래 뭐 조선일보가 눈에 띄는데 정 대표는 정말 여의도 대통령인가? 제목이 예, 그 제목이 그렇습니다. 중앙일보 협치기대 하루 만에 찬물 끼얹은 정청래 대표, 뭐 야와 국민일보 야와 악수한 다음 날 야 해산말한 뭐 여당 대표 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언론에서는 굉장히 비판적이다. 어쨌든 협치를 얘기했다가 하루 만에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뭐 이런 좀 기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가을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기도 하고 또 이 악수 회동과 그 다음 분위기 급냉 관련해서 여야 입장 들어보고 싶어서요. 민주당의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 한민수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양향자 최고위원 초대했습니다. 차례로 한번 들어보시죠. 다음으로 갑니다. 권성동 체포동의안 보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됐습니다. 네, 이제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한 혐의 받고 있잖아요. 특검은 이제 9쪽 분량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통해서 이건 이제 단순한 비리 차원이 아니라 통일교 게이트이자 국정농단, 뭐 선거 개입으로 규정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권 의원이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지원 명목으로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을 받고 또 이후엔 통일교에 대한 수사 개시 정보를 통보하는 등 이제 통일교와 정치권의 유착고리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특검은 이제 권 의원이 김건희 씨와 또 통일교 간의 가교 역할을 했다는 점을 의심하고 네. 여기에 대한 이제 추가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속 필요성을 이제 강조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증거인멸 가능성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 휴대폰 교체하고 차명폰 사용했다는 정황, 또 수사 관계자들과 연락했다는 정황,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는 권 의원 비서관이 왜 윤 전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는데 잘못해서 택배기사에게 전화 건 사실이 네, 나오기도 네, 했잖아요. 네. 이런 시도 등이 이제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체포 동의안 적시를 했고요. 표결은 지금 현재 내일이나 모레 정도 예상되는데 권 의원은 여러 차례 이제 불체포 특검 포기한다 밝혔고 어제 이제 또 마침 강릉 지역 가뭄 대책 그 회의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물었는데 여기서도 불체포 특검 포기 당연히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체포동의안 같은 경우는 제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가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지금 뭐 범 여건만으로 충분히 가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범 여권이 아니라 그냥 민주당만으로 그쵸. 되는 거잖아요. 네, 민주당만으로도 네. 가능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은 현재 시간표대로면은 이제 영장실질심사 주말에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요. 권 의원 입장은 통일교 측이 어떤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적도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없다 이렇게 밝혔고요. 지금 국민의힘은 어쨌든 이제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에요. 뭐 당론을 뭘 정하고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자유투표 방식인데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어제 권 의원도 SNS에 이거 정적 죽이기라고 밝혔거든요. 의원들이 어떻게 표결에 참여할지 이 부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율 투표를 하겠다고 확정은 아니죠. 그렇게 될 걸로 보인다죠. 의원들에게 의사를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네. 자율 투표를 하는 걸로. 그럼 중간에 아예 퇴장해 버리거나 그것도 아니고. 퇴장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의원 그것도 각자의 자율로? 의사니까요. 아. 네. 자율 투표로 해서 표결을 다 했는데 만약 찬성표가 그러니까 체포 찬성표가 민주당 의원 범 여권 의원들 표보다 훨씬 많이 나오면 아무리 자율 투표라고 하고 아무리 권성동 의원이 불체포 특권 나 포기하겠소 했더라도 장동혁 대표한테 타격이 될까요? 근데 현재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정치보복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찬성표를 던지기가 쉽지는 않지 않을까? 예. 그럼 반대표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다. 아니면 아예 자율투표도? 뭐 참석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좀 평론 예. 먼저 들어볼까요? 예.
특검이 이제 제시한 증거들 뭐 언론 보도로 많이 나왔지만은 네. 이 정도가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윤영호가 특검에서 이제 자백을 했고요. 네. 권성동한테 1억을 줬다. 통일교 본부장이었던 예, 통일교 사람. 전 세계 본부장이죠. 지금 뭐 계속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구속된 사람. 그리고 당일 다이어리에 큰 거 한 장 서포트 이것도 증거고요. 그리고 윤영호가 권성동 의원한테 보낸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후보님을 위해서 요긴하게 써달라. 이것도 증거고요. 당일에 이제 재정국장이 사진을 찍었어요. 통일교에서 이제 이거 왜냐하면 중간에 이제 먹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확실히 이게 같다라는 거를 서로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배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배달 사고를 방지 사진 찍어놓은 거 있고요. 그리고 내가 권성동한테 1억 원 지원했다. 여기 옆에 동석한 사람들이 2명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못 봤다라고 얘기하지만은 문자까지 보냈어요. 이 정도면 일단 뭐 당연히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는 건 뭐 당연한 거고 이 정도인데 구속이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죠. 게다가 이제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 보좌관 폰으로 계속 이제 윤영호한테 연락해가지고 접촉하려고 했고 심지어는 택배기사한테 잘못 전화해가지고 택배기사가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했다라는 게 언론 보도로 나와서 그래서 매우 이제 유력한 상황이고 구속이. 네. 그 뭐 지금 이게 특검의 입장은 지금 그 2022년 1월 5일에 이게 이제 1억 원을 받은 거고 2월과 3월에 한학자 총재한테 권성동 의원이 찾아가서 절을 하고 예. 돈을 이제 받았다는 절을 한 것까지는 권성동 의원도 이제 인정했죠. 인정했는데 저런 건 맞다.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 뭐냐면은 이거 빨리 구속을 해야지 이거를 추가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으니까 영장을 내달라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기로 이제 가면은 거기에서 받은 돈이 알 수는 없으나 뭐 그냥 단순히 1억 원 정도가 아니라 쇼핑백이면은 한 5억, 2개면은 10억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돈이 어디로 갔냐? 그러면 그 권성동 혼자 먹은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국민의힘으로 흘러 들어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그 탄압이라고 이렇게 피켓 시위 많이 하잖아요. 네네. 장동혁 대표가 있으면요. 항상 권성동 의원이 바로 뒤에 있습니다. 사진 같은 거 사진에 보면. 항상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당 차원에서 이렇게 지금 막고 있다. 뭐 이런 게 봐야 돼서 그 부분은 권성동 의원에서 시작된 이 수사가 당 전체로 흘러간, 그러니까 그 자금이 흘러간 것으로의 수사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을 이거 개인 비리로 이렇게 선을 긋지 않고 당 차원에서도 더더욱 이렇게 국민의힘이 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이 투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딜레마예요.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간데도 문제고 만약에 들어갔는데 이탈표 소위 말해서 찬성, 체포동의안 찬성표가 많이 나와도 이것도 문제고 뭐 반대가 다 반대 나오면 또 비리 정치인 감싼다고 욕먹고 참 국민의힘으로서는 여러 시험대에 올랐다 지금. 예. 그 체포동의안이 민주당만으로도 통과될 거기 때문에 통과는 확정이지만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을 오늘 취할 건가에 관련해서는 오늘 2부 양향자 최고위원 인터뷰에서 제가 한번 질문해보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 한국 동반자법. 예, 한국 동반자법. 이건 이제 미국 소식입니다. 네. 현재 구금 중인 한국인 노동자들 상황이 어떤지부터 제가 오프닝에서 여러분들께 전달드린 건 자진 출국이고 자진 출국을 하더라도 이렇게 한번 적발된 적이 있으면 다음에 입국할 때 불이익을 줄 수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 불이익 없도록 협의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요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확정이 됐다는 것 같기도 하고 확정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 같기도 하고 어디까지가 정해진 그러니까 거예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거의 기류는 그렇게 좀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쪽으로 거의 마무리됐는데 그거를 이제 상대가 있기 때문에 예, 예. 마무리됐다라고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판 조율 중이라는 입장을 계속 좀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불이익 없는, 그러니까 추후에 재입국할 때 불이익 없는 자진 출국으로 막판 협상 중이다. 네, 계속 정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게 정확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시간으로 현지 시간 이제 10일 오후 3시 30분,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3시 30분 그 즈음에 이제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출발을 해서 예. 우리 시간으로 내일 저녁이면 이제 인천공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전세기가. 네. 지금 뭐 막판 전세기 탑승이나 버스 이동 이런 건 이제 기술적인 문제잖아요. 그 네. 기술적인 문제를 놓고 마지막 협상 중이라고 하고요. 예. 이번 사태로 이제 가장 핵심이 된 건 이제 비자 제도 개선이잖아요. 그쵸. 지금 뭐 현재 단기 파견 인력은 상용 비원 비자나 주재원 비자 활용하는데 이 규정 해석이 제각각이다 보니까 이제 단속 대상이 됐던 거고 네. 지금 단기적으로는 우리 정부는 이제 비원 비자를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상황이고 사실 장기적으로는 이제 그 쿼터
제를 좀 확대를 해서 우리나라도 좀 적용하자 이런 건데 이게 어떤 거냐면 그래서 나온 얘기가 한국 동반자법이라는 걸 좀 통과해달라 이런 입장이에요. 한국 동반자법이 뭡니까? 네, 이거는 한국 국적의 전문 기술 인력을 네. 이제 대상으로 미국이 전문직 취업 비자 E4라고 하는 전문직 취업 비자를 연간 최대 15,000개 정도 이제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데 잠시만요. 지금 사실은 미국이 취업 비자를 엄청 깐깐하게 주잖아요. 네네네. 쿼터가 1년에 85,000개밖에 안 되고 그것도 추첨으로 한답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취업 비자 따는 게 하늘의 별 따기인 건데 한국한테는 이 정도 쿼터를 따로 떼서 주겠다라는 네. 특별 법을 만들어라. 네, 맞습니다. 한국 동반자법. 근데 이게 처음 나온 건 아니에요. 계속 주장이 됐었는데 미국 의회에서 이제 막혔던 건데 네. 이번에 사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를 맺었는데도 유일하게 이 전문직 비자 쿼터를 확보하지 못한 나라였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미국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계속 안 됐던 건데 사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그 전문직 비자가 필요하다는 네. 거는 미국에서도 이제 공감대가 있다고 하고 예.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외국 기업들이 숙련된 기술자를 함께 데려오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고 또 백악관 대변인도 국토안보부와 상무부가 공동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던 만큼 좀 분위기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달라져야죠. 근데 다만 이제 동시에 이제 미국에서 좀 내세우는 거는 미국인 고용도 이제 함께 늘려야 된다. 이런 조건부로 좀 이제 확대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상황 좀 전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당신들 숙련공이 와서 우리나라 사람을 어느 정도 가르쳐라. 네. 뭐 한 명당 몇 명 가르쳐라라든지 뭔가 조건을 걸면서 전문 취업 비자 내주는 식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내다보신단 네. 말씀이에요, 김준일 평론가. 예, 이게 2012년에 우리나라가 이거 추진하려고 해서 방금 말했다시피 FTA 맺은 나라들은 상당수가 비슷한 쿼터가 있어요. 그래서 호주는 15,000명, 네. 뭐 이를테면 싱가포르는 5,400, 뭐 칠레는 연 1,400 이게 별도로 받았는데 한국이 안 됐는 이유가 그때 행정부하고는 얘기가 됐는데 입법부에서 의회에서 이거는 국회 통과 사항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게 또 흐지부지된 측면이 있는데 그렇군요. 지금 어쨌든 뭐 미국 의회는 공화당이 다 상하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네네. 트럼프의 그립감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통과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 정부도 좀 세게 지금은 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물론이죠. 근데 이거는 최소 반년 이상 걸릴 거예요. 그래도. 그래서 지금 당장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공장 짓는 거 어떻게 할 지금 거냐. 그 배터리 예. 공장은 올스톱했다며요. 예. LG 엔솔 공장은. 예. 그래서 원래 올해 연말까지 지금 다 완공하는 거를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밤낮 없이 일하다가 지금 다 중단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당장 이 문제는 이거 통과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려서 어떻게 할 거냐가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